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갈 데가 아닙니다. 예, 여기가 지금 대관료가 비싸요. 압구정동이라 가지고 예, 지금 오줌 쌀 데가 아닙니다. 그 오줌 1시간 못 참습니까? 자, 바로 질문 들어가야 우리가 녹화 시간을. 추워요? 아, 그러면은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습니까? 주댕이는 제가 까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조금 에어컨을 낮춰드리면 되죠? 네, 그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시고, 예? 온도를 올려라. 뭐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 선생님 처음 봤는데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춥다, 덥다, 뭐 바람을 3칸 해라, 1칸 해라, 뭐 온도를 올려라, 뭐. 네? 많이 춥다고요? 좀 뛰세요, 선생님. 인체의 몸에 자체 온도 기능이 있는데. 자,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것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안 춥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조명이 이게 진짜 눈구녕도 쓰시고 여러분 눈 안 피곤하죠? 저는 사실 이렇게 해야 전 편하거든요. 사실 선캡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 아줌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용접할 때 하는 거, 그 아침에 그 저기 소나무에 배때기 찌시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제가 이걸 해야 편한데 이렇게 해야죠. 저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희뿌옇게 보이고 조명이 뜨겁거든요. 그리고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뭐 말도 안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세상이 다 여러분 뜻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온도만 조금 올려주세요. 자, 이제 아까 그 삶의 안장다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하얀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우리 스텝. 물 한 병을 안 갖다 놨네요. 네? 뭐 탄 건 아니죠? 사람 잘 안 믿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왔거든요. 예, 6월 2일이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 축하로 저희 신랑한테 해서 왔는데, 아까 그 바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 신랑은 바퀴가 본인 포함해서 9개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위로 누나가 6명 있어요. 본인이 본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본인도 가족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얽혀져 있는 가족들의 문제의 실타리를 풀려면 어머님,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저희 신랑한테 의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먹고 살 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될지 솔직히 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이 음료가 마음에 안 들고요. 제가 좀 뭘 탄 것 같아요. 좀 냄새도 안 좋고 약간 이렇게 뱀 냄새가 나요. 이게 흙을 많이 먹은 뱀 냄새. 근데 뭐 우리가 일단 이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명쾌한 대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또 그게 또 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그럼 왜 우리는 질문을 받냐? 첫 번째는 내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객관화해서 보는 힘이 말하면서 약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데 핵심 키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쥐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남편이 그 키를 쥐고 계실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남편이랑 계속 살 거죠? 아니, 사실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신랑을 너무 사랑하고요. 같이 왔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없었던 얘기를 합시다. 안 되겠어요. 지금. 자, 그런 얘기를 미리 해야지. 왜 혼자 온 것처럼 해가지고 사태가 이 지경으로 커지게 만듭니까? 예? 선생님. 짜증나. 자, 다시 합시다. 자. 이거 보이차 엄청 맛있다. 그렇지! 자, 보이차. 그럼 남편분 바꿔줘 보세요. 네. 남편분은 싫어할 텐데. 아,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공로 하나 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남편분 마이크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남편분 받으시고. 아내분이 이런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셨나요? 뭐 그런 거야. 뭐 같이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모를 수는 없죠. 그럼 뭐 제 얘기는 의미가 없고 아내분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좀 들긴 하세요? 덮어버리기엔 이 문제라는 걸 덮어버리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뭐 길지 짧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 걱정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것보단 좀 편안하게 차라리 이거를 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정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좋아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 장치를 끼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야 좋아지는 거지. 그냥 아이를 이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는 커지면서 그러니까 골반이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고 다리가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아이는 이 위에 상체 자세도 이미 틀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엄청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야지. 1년이든 3년이든. 그리고 그게 길들여지는데 시간이 적지 않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다가 애들이 보통 잠꼬대가 심하잖아요. 그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처럼 자는 여자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뭐 술 먹고 쓰러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이렇게 안 잡니다, 인간이. 예? 애들 있는 집 아시지 마, 애들이 막 이러는데 장치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자면서 뭐 여기에 막 이렇게 해서 다리에 피멍이 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도 뭐 이렇게 아이가 돌아다니니까 뭐 옆에 매트도 쳐야 되고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400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보통의 사람들은 혼자 와서 얘기해요. 남편하고 같이 오는 분 많지 않아요. 남편이 또 같이 오지도 않고. 근데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봄이 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내가 그 책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그 스님 때문에 멈춘 그 책? 그때 이제 마음이 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봄이 된다는 것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남자분들은 누구는 원해서 오셨고 누구는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겠죠. 그러니 저러니 해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토요일 날 남자가 다른 남자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미 남편하고 같이 온 것 자체만으로 해도 두 분에게는 좋은 무언가가 있으신 겁니다.
마주! 이런 느낌이네요. 마주! 아우 타이밍 정말 끝장이시다. 저희 스텝은 아니죠? 효과음 타이밍이 뭐 어마어마하시다. 감사해요. 와이프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남편분이. 그래도 결혼기념일 생일이라고 그러셨죠? 6월 2일이. 네. 와이프한테 짧은 한마디. 뭐 필요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그 한국 남자가 어색한 거예요. 뭐 필요 있겠어요?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필요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경상도 남자의 투박한 말투 안에 담겨진 저 어떤 끈끈한 어죽 같은 느낌. 또 다른 분이요? 네, 우리 마이크 한번 주시고.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뒀는데요. 정말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지 이 제 가슴에 막 이 뜨거운 그걸 열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딸들이요? 네. 딸들이. 딸들은 딸들대로 그리고 사랑을 많이 준 아들은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분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어떤 엄마를 생각할 때 뭔가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 아이들 셋은 너무 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네 바퀴 중에 저만 항상 그 볼토가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쪼이고 또 같이 가다가 보니까 또 뭔가가 나만의 어떤 허전함, 외로움 이게 이제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그 강연을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강연 많이 들으면 뭐 하냐. 강연 많이 들으면 뭐 하냐. 예, 이제 엄마의 삶이 그따군데. 강의를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제가 한 두 달 전. 2달 전에. 네, 그 전에 선생님 하시는 건 알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소가리를 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제 스스로 그 의지 그거를 가진 거예요.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아름다운 가정 꾸리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거를 좀 노력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 거거든요. 따님은 큰 딸이에요? 아니, 전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네. 엄마가 강의 듣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아직도 노력을 좀 가끔 보면 좀 이게 웃을 일일 수도 있지만 참 사람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잘 살려고. 사람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찾아가면서 듣는 거 보면 참 우리 엄마가 아직도 여자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좀 엉망진창이네요. 자, 근데 우리는 다 각자의 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되게 잘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고 그런 때는 누군가의 말이 잘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라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결국 삶의 중심이 인간에게 보내는 사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 자꾸 그런 걸 듣고 내가 어디쯤에 있나 체크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GPS처럼.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홀로서라. 그게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었어요. 홀로 사는 즐거움. 꼭 한번 보셔요. 제목이 뭐라고요? 홀로 사는 즐거움. 근데 거기에 보면 막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구는 그거였어요. 홀로 서라. 홀로 서지 않으면 더불어를 할 수가 없다. 네가 홀로 섰을 때 너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네가 한 번도 홀로인 적이 없다는 것을. 두 번째, 너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다만 관계를 맺을 뿐이다. 근데 자꾸 네가 누구를 소유하려고 들지 않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뉘앙스가 생긴다고요. 자, 저 딸의 헛웃음을 봐봐요. 이런 거 이거. 많은 경험이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우리 딸 어디야? 이게 아니야. 어디야? 엄마 카톡 확인하면 바로바로 답장 안 해? 숫자 사라진 지 오래야. 너까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남자, 그 새끼 혈액형 뭐야? 네 아빠 혈액형은 안 돼. 엄마 사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엄마는 친절해. 밝아. 남한테 상냥해. 근데 외로워. 그리고 자꾸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야? 네 인생의 엄마는 몇 번째야? 남자 믿지 마. 결국 가족이야. 알았어? 7시까지 들어와. 가정 예배 봐야 돼. 불길 같은 성취력 강구한 우리에게. 실제로 이러세요? 어머나 세상에. 순간 저에게 신이 들어왔나 보네. 저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세요? 어머, 그러시구나.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면 안 돼요. 아이가 자꾸 삶에 넘어지는 자기를 책망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이 뼈가 틀어졌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 부모에게 조금 보통 노멀한 사랑을 받고 자랐나?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보통은 거기에서 무엇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의 관계는 보통 노멀했나? 아니면 엄마가 나한테 준 사랑, 아빠가 나한테 준 사랑은 노멀했나? 그런 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두 분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친정 엄마, 아버지가? 아니, 엄마 혼자 계세요. 친정 엄마 혼자. 친정 엄마 혼자. 그럼 아버지는 언제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네. 뭐 사고로 아니면은 아프셔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 아프셔서. 그럼 엄마가 재혼을 그 이후로 안 하시고 그냥 혼자 키우셨어요? 네. 아이를? 몇 명을요? 2남 4년대 제가 늦둥이에요. 그래요. 제 위에 언니, 바로 위에 언니하고 5살 차이가 나는데 어렸을 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고 저는 늦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더 오래 사셨는데 항상 너 속썩이면 엄마가 너 놓고 가면 어떡할래 이 말을 늘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어리광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는 네가 남편 같다. 그 소리만 저는 듣고 자랐고 한 번도 태어나서 남자라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곁에 둬본 적도 없었고 남편을 21살에 언니가 소개를 해줘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계를 잘 몰라요. 남자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참고 남한테 잘해주면 그게 저는 최대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 아픔은 그냥 나 스스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주여! 저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여! 알겠어요. 아이고야. 우리 딸이 엄마 일단 한번 안아줘요. 얼른. 아유. 이태리 희극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밝아 보이는 사람 뒤에는 검정색 커튼이 있다. 그는 밝은 게 아니다.
그의 등 뒤에 커튼이 있어서 그가 밝아 보이는 것이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무리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엄마 안에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아버지가 아주 필요한 그 10살, 12살짜리 그 여자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풍선 효과로 형제들에 대한 친밀감이 더 늘어났을 텐데,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언니도 자꾸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아, 내가 아무리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나를 떠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가정을 이루면 자기 가정 중심이 돼요. 나한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엄마는, 또 엄마 중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남은 아이에게 엄마 역할을 하면 좋은데, 남편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착실하고 좀 건실하고 엄마 말 잘 듣는 애한테 남편의 역할을 기대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엄마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어. 왜? 그 엄마는 애가 6인데 애 한둘 낳아도 여자 혼자 그걸 사회적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운데 6인데,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 그 지지대를 자식 중에서 자기 감정 잘 안 드러내고 엄마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아이한테 기대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네가 내 남편이다, 네가 내 남편이다. 엄마 너 없었으면 엄마는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애도 사실은 12살짜리 애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나까지 그러면은 엄마가 더 슬퍼하고 힘들어할 거야. 그리고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사실 우리가 괜찮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안장다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와의 관계에서 넘어지게 되고 아이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 가장 여기에서 힘들었던 아이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와 어른이지만 마음이 아이가 된 납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도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시다는 게, 그거는 이때까지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엄청난 큰 사랑이자 신의 축복이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그러면은 자, 영상 메시지를 한번 합시다. 제가 예제를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버지, 세 번째는 지금 딸. 누구한테 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냥 얘기하시면 되고, 나중에 꼭 카메라 저희 잘 잡히나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꼭 포프리쇼 하고 이 영상을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나중에 꼭 선생님 한번 봐보세요. 한 시간은 30초에서 1분 사이. 짧게 할수록 진실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멋지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본인 이름 하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임송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내 가슴 속에 있는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더 많이 사랑하고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너의 그 의지와 진념과 용기가 어쩌면 지금 한 가정에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도 같은데, 이제는 너 혼자 홀로 설 수 있다는 거를 믿고 혼자 더 당당하고 이제 슬퍼하지 말고 정말 보여지는 그 모습대로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삶을 제2의 50이라는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사랑한다, 송현아. 그래요.
목사님이 어디 멀리 떠나는 교인을 축복하듯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또 팁 하나를 소개할게요. 나중에 그게 기도를 하실 때든 어떤 혼자 기도하실 때든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든 더 내 내면을 딱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냐면 아주 일상적인 감정. 그러니까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송연입니다. 송연. 그러면 예를 들어 송연아, 너의 인생을 네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거보다는 송연아, 이렇게 해야지 접신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저 접신이 아니라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송연아, 이래야지. 송연아,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아이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냥 송연아, 너 많이 힘들었지? 어? 아빠 없이 되게 외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결국 찾아서 그 아이를 터치해야 그 아이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훈이나 지혜보다는 진짜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는 마음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종교가 없었으면 무당이 됐을 거예요. 무당이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그 슬픈 걸 좀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뭔가 찾아가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이 되겠다는 게 어떤 그 효과, 긍정적 효과. 그러려면, 그래서, 사실은 강연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걸 제공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건 제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제가 믿는 종교가 맞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동의를 해야지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추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시는 분은 교육을 좀 받아보시고, 훈련이 필요하신 분은 훈련을 받아보시고,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가 조금 이렇게 거기 기관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끝나시고 저희 스태프분한테 하면은 제가 조금 맞는 그 단체를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거는 포프리쇼하고는 또 다른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네. 어떤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의 얘기를 들으셔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저분의 얘기를 듣고 저분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어머,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됐고 우리 엄마의 삶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내 와이프가 그렇게 된 거고 아, 그래서 내 남편이 그렇게 된 거고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퍼즐이 좀 보이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 간식 있나요? 간식 있나요? 어떤 거 있나요? 계란하고 떡이 있대요. 구판에서 떡을 보통 돌리거든요. 떡 잡수시고 이따 뵐게요.